네, 안녕하세요. 주식 분석하는 남자입니다. 4월 4일입니다. 오늘은요, 최근에 제가 노봇 관련 테마, 올해 들어서 상당히 좀 주도주의 반열에 좀 오르지 않을까 하면서 좀 많은 고민을 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 종목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마치 오늘 시장은 그냥 그럭저럭 그랬는데, 오늘 이 회사가 무상증자 1.5배 소식이 있으면서 주가가 장중에 좀 급등하긴 했었습니다. 물론 이제 PR의 관점에서 보면 비싸다는 논점에서 벗어날 수 없을 텐데요. 바로 이것 어떤 종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라온테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4.81% 오르면서 그쵸? 올해 신고가는 못 넘어갔지만 시가총액을 2천억을 넘어갔고요. 이 회사는 보시다시피 2015년에 원래 코넥스에 상장을 했고 코스닥에 2021년 6월에 요 거래량 터지면서 이전 상장을 하면서 공모 자금을 받아서 재무 비율도 상당히 개선시키면서 그때부터 계속 우상향을 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사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노봇 자동화 시스템 전문 기업인데 반도체 웨이퍼, 진공, 이동 뭐 이런 산업용 로봇을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외국인 지분 아직까지 5%가 좀 안 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PER이 지금 30배가 작년 기준으로 했었을 때 넘는, 반도체 장비주 하면 30배 넘으면 비싼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논란을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서 왜 투자를 주분남이 해야 되는지 관심 가졌는지 좀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동사의 주요 산업 세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동사의 다트에 가시면 사업 보고서에 이미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 웨이퍼를 이송하는 반도체 로봇, 이 자동화 모듈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LCD, OLED 그런 패널 쪽 제조 라인에서 글라스를 이송하는 FPD 로봇 자동화, 이 두 가지 결국 비슷합니다. 웨이퍼를 이동시키고 이 패널을 글라스를 이송시키는 거.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추가적인 사업일 텐데요. 앞으로 제약과 바이오 이 제조 라인, 결국 제약 바이온도 반도체처럼 CMO 이런 것들도 있고요. 결국 의료 관련 쪽도 로봇이 사람에 대한 인건비를 제가 최근에 계속 얘기하고 있고,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을 잡기 위해서 로봇 자동화가 필요하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런 산업에도 제조업용 로봇 자동화 시스템을 그쵸? 매출은 지금 미미하지만 결국 가능하게 할, 전반적으로 크게 보면은 결국 산업용 로봇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주요 매출처를 좀 살펴보면요. 작년 기준으로 주성 엔지니어링, 테스, 이게 이 두 회사가 결국 반도체 장비 회사죠. 그죠? 삼성전자양, SK 하이닉스양 이런 쪽에 엔드 유저를 갖고 있는 1차 벤더인 주성 엔지니어링과 테스에 납품을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매출 비중이 무려 80%가 넘을 겁니다. 이거 다 아시겠지만 세메스라는 삼성전자 자회사가 있습니다. 비상장인데요. 여기에도 납품을 하고 있고, 또 반도체 장비주 삼성전자양을 많이 하고 있는 원익 IPS, 그쵸? 지금 4개 회사에만 거의 매출이 95%가 넘는 거의 국내양 1차 벤더의 장비주들의 납품을 하고 결국 엔드 유저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로 가져가는 로봇, 산업용 로봇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네이버에서 뉴스를 쫙 긁어와 봤는데요. 이게 작년 6월 17일 순차적으로 역순으로 쫙 보여지는데요. 코스닥 이전 상장을 했고요. 작년 6월에 그리고 구조적 성장 국면 돌입, 저평가 주가. 글쎄요, 저평가라고 하기엔 좀 그런 것 같고요. 3분기 영업의 순이익 흑자, 그죠? 매출이 308% 급증. 이런 것들이 사실 2020년만 해도 삼성전자 향 엔드 유저가 없었는데, 테스, 좀 전에 말씀드린 반도체 장비 회사 1차 벤저 테스를 통해서 삼성전자도 납품을 하게 되고, 기존의 SK 하이닉스에 사실 2010년부터 납품을 했었던 그런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삼성전자양 장비주에 납품을 하면서 이런 매출 확대가 근본적인 원인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밴드상 유일한 반도체 진공 로봇,
예산 진공 로봇을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산업자원부에서도 으뜸기업, 소부장 뭐 이런 거를 통해서 자금까지 지원받는 쾌거를 작년에 올해 많이 이룩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21년에 영업이익이 당연히 매출이 늘어나면서 400%나 증가했죠. 이런 걸 보통 퀀텀 점프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요. 올해도 최소 50% 이상 이익 성장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특히 반도체 일반 장비 회사랑 다르게 기술 경쟁력을 갖춘 이 회사가 OPM, 즉 영업이익률이 높다는 거, 이런 부분을 봤을 때 PR이 30배 이상 일반 반도체 장비 회사들 에 비해서 비싸다, 이런 논란은 좀 이렇게 좀 편견을 좀 지울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미국과 일본도 기술로 꺾었다. 반도체 웨이퍼 진공 로봇 세계 최초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소식이었는데 오늘 장중에 10% 이상 급등했던 게 1.5배, 약간 특이하죠. 1배 아니면 2배 정도 보통 무상 증자를 하고, 아니면 1배 무상, 0.5배 유상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하는데, 동회사의 유통 주식수가 워낙 없어요. 보시다시피 유통 주식 상장 주수가 500만 주도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상증자를 하면서 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했다고 보고 있고, 이 부분은 오늘 뭐 차익 실현 물량의 급등에 의해서 단기 급등에서 나오긴 했지만 결국 중장기적으로 유통량 활성시키고 좋은 호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메인 홈페이지인데요. 결국 인간과 산업용 로봇, 지능형 로봇 이런 쪽으로 스마트 팩토리까지 결국에는 기계가 인간을 대체할 수 있는 로봇을, 그렇죠?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제 제약바이오, 아까 말씀드린 산업 전반에 걸쳐서 그런 로봇을 결국 공급할 수 있는 세계 최초의 기술을, 진공 로봇에 대한 기술력을 가진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의 종목 나온테크 픽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비유는 매크로나 어떤 경제 전망할 때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요약을 하자면, 현재 이익의 관점에서 보면 물론 22년 올해 증권사 컨센 정도가 한 80억 정도로 잡혔습니다. 오늘 시총이 2천억이라고 치면은요, 여전히 비싸다, 그죠? PR 뭐 영업이익 단에서도 한 30배 밑으로 내려오지만 일반 장비주와 비교하면 비싸다, 할증되어 거래된다, 이런 표현을 쓸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의 로봇 성장성, 그리고 일반 반도체 장비주, 기존의 장비주들과 달리 어떤 앞으로 개화하는 시장, 로봇은 개화하는 시장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봤었을 때는 전기차 시장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충분히 납득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은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용, 이 회사가 보통 10% 이상을 상회합니다. 보통 중소기업들이 5%도 안 쓰고 있는데, 이런 부분 R&D 인력도 전체 인원의 40%. 갑자기 이러니까 예전에 소개했던 파크 시스템스 원자 현미경, 워낙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잖아요. 역시 반도체 쪽 산업용, 원래 연구용에서 산업용으로 역시 확장됐던, 그리고 파크 시스템스는 지금 PR이 상당히 높게 거래되고 있는데 다 그만큼 연구 개발을 하고 있고 기술력이 돋보이는 회사들의 강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결국 세계 최고 수준의 진공 로봇 개발하는 데는 이런 연구 개발의 그런 인력까지 보탬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이 실제 증착 공정과 메탈 공정에 투입해서 양산을 적용하고 있다는 실제적인 투입이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는 거에 로봇 관련주가 단순히 테마성이 아닌 종목이라고 꼽고 싶습니다. 고객 장비사, 아까 말씀드린 주성 엔지니어링, 테스, 원익 IPS, 세메스 이런 통해서 해외 수장의 일부 수출이 나오고 있지만 결국 과제는 직접 수출에 대한 부분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결국 1차 벤더들이 결국 메모리 향이 상당히 많았는데, 제가 최근에 반도체 뽀개기에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확장성은 비메모리 쪽입니다. 그래서 비메모리 쪽에 대한 1차 벤더들의 해외, 삼성전자가 오스틴에 결국 투자를 집행할 건데요. 이쪽이 거의 비메모리 쪽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결국 1차 벤더들의 확장성이 나오면서 동사의 매출이 또다시 퀀텀 점프업이 되면서 영업이익과 순이익 이런 것들이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나온다면 주가는 지금보다 훨씬 높은 자리에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결국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주요 고객인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리고 해외 반도체 업체 이런 쪽에서 TSMC 이런 대표적인 기업이죠. 그런 투자 계획이 발표되고 있고 반도체 전방 시장의 투자 확대가
그리고 동사의 1차 벤더들의 장비주들의 수혜를 입게 될 거고 그런 장비주들이 결국 캐펙스 확대 여러 가지 산업의 확대로 인해서 진공 로봇 이 산업용 그죠 웨이퍼 이송 솔루션을 하고 있는 고객 맞춤형 솔루션이 이게 거의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가능한 동사가 당장히 성장할 수밖에 없는 기반이 올해 내년까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디스플레이, 제약산업 이런 부분에 대한 전방산업도 상당히 계속 긍정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앞으로 뭐 이쪽이 크지 않으면은 반도체 업황이 자체가 클 수 없기 때문에 이 동사에 대한 수요도 계속 끊이지 않고 나아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물론 로봇 관련 테마 뭐 이런 종목들 국내에서 좀 많이 올랐고 최근에 이런 나운텍 거도 주가로 보면은 단기적으로 많이 오른 것 같이 느낄 수 있는데요. 단순 테마성이 아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래도 PER의 관점에서 비싸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노후 시장이 개한다고 생각한다고 하고 산업 초기라고 생각한다면 동사의 경쟁력이나 기술력을 보고 결국 이익이 어느 정도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런 회사들이 결국에는 전방 산업 좋아진다는 거에 베팅한다면은 동사의 기술력에 한번 베팅해 보실 만한 로봇 관련주로서 꼽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오늘 소개를 드렸습니다.